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앱 개발을 좀 어떻게 하면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스마트폰 앱 개발. 사실 이 스마트폰 앱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연히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 앱 개발에 대한 문의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카카오톡처럼 동작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뒤에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파일을 보내고 받고 뭐 송금을 하고 이런 그 서버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이 있는데, 그쪽의 기능들이 매우 방대합니다. 몹시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은 뭐 서버 쪽과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 서버 쪽 개발이 힘든 거지, 스마트폰 앱 쪽에서의 그 기술들은 서버 쪽에 비하면 조금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앱 개발의 고수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앱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난이도들이 있겠죠. 뭐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뭐 영상 인식을 해서 뭘 찾아낸다거나 하는, 혹은 뭐 포토샵처럼 이렇게 사진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브라우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표시해 준다거나 하는 쇼핑몰 앱 뭐 요런 정도는 사실 큰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개발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물론 스마트폰 게임도 있죠. 근데 이것도 난이도가 높고 낮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뭐 유니티 엔진 같은 걸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나눠볼게요. 스마트폰은 뭐 예전에 윈도우 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개발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은 뭘로 개발을 하냐면 자바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거나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바에서 요즘 구글이 주도적으로 코틀린으로 이제 언어를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자바를 지금 선이라는 회사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요런 게 그쪽에 가 있는데, 여기서 기업용 사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겠다 뭐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자바 기반으로 되게 돼 있어서 이 앱 개발을 할 때 뭐 이런데 돈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조금 넘어가야겠다. 탈자바라고 합니다. 자바를 벗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코틀린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많은 부분이 지금 코틀린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가 있어요. C 계열 언어인데, 조금 더 말하면 C++에 가까운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객체 지향형 개념이 들어가 있는 랭귀지입니다. 이걸로 대부분의 뭐 아이폰이라든지 맥OS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앱들을 개발을 왔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몇 년 전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등장해서요,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애플에서 만든 언어고요. 꽤 잘 나왔어요. 스크립트 랭귀지, 모던 랭귀지의 그 개념들을 다 갖춘 그런 랭귀지라서 문법도 생각보다 쉬워요.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해서 이 언어로 요즘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즘 배우시는 책들은 다 스위프트로 나옵니다. 여전히 안드로이드 책은 자바랑 코틀린 책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코틀린이 앞으로 많아질 거란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제 iOS 쪽은 스위프트라는 책으로 거의 뭐 대동단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시려면 코틀린으로 하셔야 되고, 아이폰 앱 개발하려면 또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 이제 두 개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개 언어. 두 개 다 하고 싶다면요. 근데 요게 말고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럼 유니티라는 걸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C샵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되지만 C샵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C샵으로 하시면 이제 유니티로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면 안드로이드랑 iOS용이 다 나와요. 아이폰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실 때는 물론 코틀린이랑 스위프트로도 게임 개발을 하실 수 있긴 한데, 게임 개발은 유니티로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개발 방법이 있었고요. 근데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이제 게임처럼 하나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하이브리드 개발이라고 해요. 뭐 하이브리드 개발이라고도 하고, 멀티스크린 개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개념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뭐 어도비 쪽으로 이제 넘어간 폰갭 뭐 이런 애들 보면 초창기에는 이 하이브리드 개발이요, HTML 그 웹 기술을 이용해서 요거를 겉에만 잘 싸서 스마트폰에 돌아가게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게 첫 단계였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든 돌아가게 좀 패킹을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C샵으로도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어들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몇 가지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정한 개발 툴 내부에서 그 조작 과정을 거치면 앱이 나오는 형태가 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세 번째 단계가 조금은 더 뜨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는 리액트 네이티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출시한 기술이에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트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는 플루터, 뭐 플러터라고도 읽더라고요. 플루터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는 구글에서 이제 출시한 기술입니다.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이렇게 코틀린이랑 스위프트 같은 이제 패키지 언어로 된, 원래 네이티브 언어로 된 형태의 앱이 뿅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기술들 같은 경우에 뭐 카메라에 뭐 어떤 조작을 가한다거나 좀 상위 고급 기능들일 경우에는 요걸로 개발을 한 다음에 나온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틀린이랑 스위프트를 둘 다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바스크립트나 다트 하나로만 요거 앱을 개발해보자 라고 했는데, 특정 상황이 되니까 요거나 요거 해야 되고 요거나 요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 언어를 3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엄청 고급 기능이 아니면 쇼핑몰 앱,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요걸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거가 많이 뜨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플루터 개발자를 뽑고 있는 추세고요. 몇몇 업체들은 리액트 네이티브 하는 사람을 뽑고 있기도 하고요. 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네이티브를 빼버리면 리액트만 남죠. 요게 뭐냐면 프론트
웹 개발할 때 프론트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론트 렌더링 엔진이라고 해야겠죠. Vue.js, AngularJS와 더불어서 리액트 요게 뜨고 있는데 요것도 구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액트 자바스크립트를 하신다고 하면 좀 취업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기에 플루터가 지금까지 나왔던 리액트 네이티브를 비롯한 몇 가지 이런 전 세대를 통틀어서 플루터가 단점이 많이 없고 성능이 좋다 라고 해서 칭찬 일색인 상황입니다. 칭찬 일색인데 그냥 뭐 단점이 없다고 말하긴 조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랑 코틀린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정 기능을 만들려면 구글에서 이거 다트 플루터용 이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써야 되는 기능인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패키지 개발자는 코틀린으로도 코드를 짜고 스위프트로도 코드를 짜가지고 그걸 미리 패키지화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플루터가 만능은 아닙니다. 기억해두세요. 만능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플루터가 지금 굉장히 좀 편리하고 개발 생산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똑같은 앱을 개발할 때 플루터로 만들면 조금은 더 빨리 개발할 수가 있다. 이게 생산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이걸로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플루터로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앱일 경우에는 굳이 플루터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네이티브로 하시는 게 아직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내가 회사에 스마트폰 앱 개발자가 나밖에 없어, 혹은 내가 창업을 했어, 아니면 내가 코파운더야, 그래가지고 앱 개발을 내가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 비즈니스 플랜상 빨리빨리 같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플루터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구글이 열심히 일을 해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봉착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개발자면 맥이지 뭐 하면서 맥 컴퓨터, 맥북 같은 걸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스마트폰 앱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개발을 하려면 노트북 같은 게 필요하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한데 내가 과연 맥북을 써야 할까 아니면 윈도우 노트북을 써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요, 저는 단언컨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냥 맥북 사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폰 개발 있죠. 아이폰 개발 오브젝티브 C랑 스위프트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리눅스에서 돌아가게 하는 프로젝트도 있긴 한데 뭐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도 있긴 하지만 아이폰 앱 개발 혹은 맥OS 앱 개발은 절대적으로 맥북, 아이맥 이런데 맥OS 깔린 데에서밖에 안 돼요. 다트로 플루터 개발을 해도 결국에 마지막에 포팅 그 패키징 작업 같은 거는 항상 맥북에서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에서 되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은 불편합니다. 테스트도 힘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폰 개발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혹은 맥OS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맥북 사십시오. 큰 고민 없이. 물론 윈도우 PC나 노트북에 해킨토시라 그래서 맥을 설치하려는 맥을 설치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몇 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PC를 내 맘대로 부품을 맥이 잘 깔리는 형태의 부품으로 조립을 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게 또 생각처럼 쉽지 않죠. 노트북은 또 그런 거 고르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맥북을 사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이폰 앱 개발할 일 전혀 없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만 할 거고 혹은 아니면 웹 개발만 할 거고 뭐 특별한 일 없어, 난 맥OS랑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윈도우 노트북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윈도우 노트북은 더 좋은 사양의 노트북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맥북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윈도우 노트북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19년 말에 출시된 맥북 16인치 프로가 있고요. 최고 사양으로 구매했고요. 물론 하드만 1테라였고 나머지는 다 최고 사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중순에 나온 맥북 15인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 16인치 사기 전까지는 제 주력 노트북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잘 동작해요. 오래 썼죠. 13, 14, 15, 16, 17, 18, 19, 20 거의 8년째 쓰고 있는데 멀쩡하게 하나도 고장나지 않고 AS 한번 받은 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맥북을 사시면 뭐 오래오래 쓰니까 돈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3년도보다 전에 산 노트북도 하나 있어요. 제가 워낙에 이 전자제품을 사면 안 고장 내키고 잘 오래 쓰는 편이라서 한성 컴퓨터라는 데서 나온 스파크 시리즈 보스몬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에이서스에서 나온 패드 또 윈도우 패드도 하나 있고요. 뭐 뭘로 하든 뭐 대부분의 개발은 가능합니다만 장비는 여러분 손에 제일 잘 맞고 그리고 현재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기왕이면 최고 사양으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다가 생각보다 뭐 게임할 때 고사양 필요하고 뭐 그래픽 작업할 때 고사양 필요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개발자들 PC도 고사양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컴파일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뭐 다운받고 돌리는데 느리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최고 사양으로 사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지금 막 코딩 공부를 시작한 학생분들 부모님 등골 빼가지고 비싼 거 사시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PC로 그냥 하십시오. 없는 게 아니면. 근데 개발자로 취업하실 분들 회사 들어가면 다 사줘요. 사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뭐 나 혼자 개발, 나 혼자 창업 혹은 이제 막 컴공 같은 데 들어가서 난 개발자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자가 되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가 되라고 이렇게 뒤에서 등 떠미는 거 아닙니다. 최고 사양으로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학생분들은 아직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집에 있는 한 3, 4년 된 노트북으로도 요즘 유행하는 파이썬 이런 거 배우는 거 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폰 개발을 공부하셔야 되는 학생분들은 그냥 맥북을 사십시오. 중고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 지금 이거 듣고 계시다면 애가 아이폰 앱 개발을 한다고 하면 맥북은 필수예요. 윈도우 노트북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 파이썬 공부해야 돼. 나 자바 공부해야 돼. 나 C 공부해야 돼. 뭐 요렇게 얘기했을 때는 굳이 맥북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막 5년 된 PC로도 가능해요. 네. 뭐 대학교 새로 들어가서 선물로 사주실 거면 좋은 거 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트북 같은 게 준비가 됐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 됐든 뭐 게임 개발이 됐든요. 처음에 개발을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왜 쉽냐면 그냥 그 공식 사이트에 가서요. 다운로드 받으라는 거 다운로드 받고 실행만 하면 끝나요. 복잡한 세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만 하면 끝나거든요. 개발 실행하실 수 있고요. 빈 화면만 나오는 스마트폰 앱은 한 1, 2분이면 다 켜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